단체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주민 소환 투표가 광주 전남에서 처음으로 치러집니다.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소환 여부가 다음 달 4일 투표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5.18과 5.16에 대한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도 답변을 피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량 운전자 등 탑승자 2명이 숨졌습니다. 화물차의 불법 주차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단속은 그때뿐입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한 여대생이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그림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꿈을 이룬 여대생은 마치 꿈만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대학생이 모는 차량이 불법 주차된 대형 화물차로 돌진해 2명이 숨지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새벽 광주 시내 한 도로 CCTV 화면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대형 화물차와 충돌하고 섬광이 번쩍입니다. 19살 이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인도를 넘어와 이곳에 불법 주차돼 있던 25톤 대형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은 겁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이 씨 등 2명이 숨졌고 다른 일행 2명도 아직까지 의식을 못 찾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1차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보고 있지만 불법 주차된 화물차가 화를 키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 도심 속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한 사고가 광주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독림동에서 부부가 숨졌고 2011년에는 사흘 동안 2건의 교통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이 도심지 불법 주차로 큰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단속을 하고 있지만 그때뿐입니다. 그전에 계속 했었죠. 요즘은 그러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 스페별로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있는데. 화물차 운전자들도 할 말은 있습니다. 광주 2곳의 화물차 공영 차고지의 수용 대수는 440면에 불과하고 앞으로 지어지는 차고지가 완공되더라도 화물차 수요를 맞추기에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금 차고지가 그런 여건이 안 되죠. 멀리까지 왔다 갔다 기름값도 장난이 아니고 시간적으로도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요. 한편 경찰은 어제 사고 관련자인 25톤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인도위에 불법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5만 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다른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경찰이 일가족 5명이 숨진 교통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범용 CCTV를 분석한 결과 사설 구급차가 25톤 탱크로리와 같은 방향에서 주행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일가족이 탔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두 차량과 충돌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처음으로 구례군수 주민 소환 투표가 확정됐습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서기동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고 투표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윤군수 기자입니다. 부분이 주민 소환 보면은 다른 지역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1년 서 군수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고 주민 3천여 명이 소환을 청구한 지 2년 만입니다. 지방자치사에 주민 소환을 해서 성공하면 우리 구례는 지방자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산으로만으로도 우리 구례 군민은 자랑스러운 국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 군수는 이미 무죄를 받았고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며 투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례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은 제 스스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이해하고 도와주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4일 투표를 발의하면 서 군수의 직무는 정지되고 소환투표는 다음 달 4일에 치러집니다. 그 사이에 소환 대상자와 청구인 측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군수직 박탈을 의미하는 소환 여부는 찬반 투표로 결정되지만 그 전에 투표율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33% 이상이 투표를 참여를 해야 되고 그 투표자 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할 경우에 한해서 단체장이 이제 직을 잃게 되는.
전국적으로 치러진 역대 4번의 주민소환 투표는 모두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서 개표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초동과 신림 투표의 성격을 띤 이번 주민소환 투표가 개표까지 이어질지는 주민들의 관심과 투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지방의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5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중반까지 초겨울 추위가 계속되다가 목요일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제 20살 여대생이 된 이 소녀는 자신의 그림을 전시해서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은 소망을 이뤘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피터팬과 함께 하늘을 날고 우주로 올라가 어린 왕자를 만나고 동화의 세계로 가득한 그림들이 어린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행복한 느낌이 들었고 더 기분이 좋아졌어요. 포스터 컬러로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을 그렸다는 게 신기했어요. 지적장애 3급인 20살 김민주 씨의 그림은 어릴 적 읽었던 동화의 주인공들로 가득합니다. 유년기부터 지적장애를 앓았던 민주 씨는 그림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습니다. 또래와 어울리지 못했던 민주 씨에게 색연필과 물감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동화에 자신의 꿈을 실어 도화지를 채웠습니다. 외로워하는 어린 왕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왠지 나각 탔거든요. 외톨이 받았을 때. 그런 민주 씨의 그림은 차츰 주변 어린 친구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 2년제 대학 시각디자인과에 진학한 민주 씨는 전시회를 열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한 복지단체와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도움으로 현실이 됐습니다. 기분 좋아요. 덕분에 걱정과 근심이 모두 사라졌거든요. 민주 씨에겐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서울에서 전시회를 열어 더 많은 어린 친구들에게 꿈과 희망을 보여주고 싶은 민주 씨의 소망이 계속해서 도화지를 채워갈 겁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를 유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답변서에서 5.18과 5.16 유신헌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의원은 취임 전부터 대통령 눈치를 보는 후보자가 어떻게 감사원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국사편찬위원회와 전국 시도교육감들에게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고 채택 거부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긴급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장휘국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과거에는 집권당의 성향을 떠나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와 자율성이 존중됐지만 최근에는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애매한 서술로 친일파와 독재 정권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이념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왜곡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네, 앞서 서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개들끼리 싸움을 붙여 도박을 하는 투견 도박장을 어젯밤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60명 가까운 이들이 붙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지름 4m 크기의 원형 투견장 안에서 개 2마리가 뒤엉켜 물어뜯으며 싸움을 벌입니다. 이번 투견에 걸린 판돈은 2천만 원. 투견장을 둘러싼 도박꾼들은 고성을 질러가며 돈을 건 개를 응원합니다. 밀어버려! 밀어버려! 첩보를 받은 경찰이 150여 명을 투입해 투견 현장을 덮쳤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도박꾼 60여 명은 주변 야산과 농로 등으로 달아났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을 알아온 61살 최모 씨는 50여 미터 떨어진 농수로에 숨었다가 경찰에 붙잡혀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졌습니다. 그렇게 좀 안 좋은 몸으로 급히 도망을 하다 그런 변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경찰은 투견 도박에 가담한 59명을 붙잡아 판돈 4,100만 원과 투견 22마리를 압수했습니다. 취미 취향이 다 다르니까 쾌감도 있고. 경찰은 이들이 전국을 돌며 투견 도박을 해온 것으로 보고 단속 당시 판돈을 들고 달아난 자금책 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오늘 새벽 6시 30분쯤 구례군 구례읍의 한 편의점에 28살 장모 씨가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저항하는 여주인 35살 김모 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여주인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친척집에 숨어 지내던 장 씨는 오늘 오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장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상대로 한 폭언과 폭력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시 의회 임동호 의원은 광주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교권 침해 사례가 127건이나 발생했고 이 가운데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력 행위도 65건이나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권 침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9.3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 가운데 124명을 뽑는 일반 교사 경쟁률은 10.1대 1, 14명을 뽑는 장애인 교사 경쟁률은 2.2대 1로 나타났습니다. 과목별로는 국어교사 경쟁률이 16대 1로 가장 높았고 영어 12.9대 1, 역사 10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술 과목은 2.5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낮았고 물리와 가정 등 5개 과목의 장애인 교사 선발에는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광주시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5.5% 증가한 3조 6,18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총 1조 2,334억 원으로 가장 많고 영유아 보육료 2,077억 원, 기초노령연금 1,373억 원 등입니다. 광주시는 사회복지 예산이 재정 규모의 34%를 넘어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영유아 보육료 보조율 20% 인상과 기초노령연금 재원 보전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